자, 지난 세션에 이미 이제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드렸었기는 했지만 지금 저희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그 인스타나가 바라봤던 시장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이제 다양한 시장의 이제 요구사항들이 이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변화를 해야 되는 이제 비즈니스 구조를 가진 이제 어플리케이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변화가 잦을 수밖에 없고 배포 주기나 이런 거를 봤을 때 또 이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제 기술들을 적용하게 되는 그 조직 구조 이것도 이제 변화가 돼야 되고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기술 스택들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것들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시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과 조직의 변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이런 수많은 이제 복잡한 것들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지금 이제 현실이 이제 되는데 우리가 지난 세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직면하게 되는 화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이제 복잡한 화면이 이제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근데 인스타나를 통해서 이 복잡하지만 이제 인스타를 통해서 자동으로 많은 대상들을 감지를 하고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쓰여져 있는 것처럼 자 우리가 이제 이거를 봅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포인트가 오게 되는데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수많은 대상들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도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시기가 이제 도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인스타나의 이제 엔지니어 분들 그리고 여러 이제 분들이 실제로 이제 고객분들에게 이제 설레이를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답은 지금 쓰여져 있는 것처럼 아랫부분에 쓰여져 있죠. 당신의 관점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은 다 다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답변이 될 수도 있지만 의외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이거를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내가 관리하는 대상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서비스를 담당하는 사람이라면 그 수많은 이제 감지된 대상들 중에서 해당 서비스만 나는 관리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관점에 따라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예제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제 예제처럼 실제로는 업무가 구분이 되어 있죠. 구분이 되어 있지만 그 특성상 이제 뒷단에 공유가 되어야 되는 이제 서비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숫자들이 1과 2가 이제 나타내는 숫자는 실제로 그러니까 호출이 일어난 횟수를 얘기를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부 이제 겹치게 이제 호출이 되는 그 2라고 표시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로지컬하게는 지금 연두색과 파랑색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 그런 업무를 이제 가지고 있는데 이것들을 지금 하나의 통으로 이제 모니터링하고 또 관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이제 분석을 해야 될 때 어떤 루트로 들어오는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 어떤 업무에 해당되는 그 호출인지 알 수 없게 아주 어렵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인스타라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퍼스펙티브, 어플리케이션 관점이라고 하는 그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 그 연관관계를 분석하는 엔진이 백단에 있습니다. 지난 세션에 제가 다이나믹 그래프라고 하는 그 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는 이제 물리적인 것과 논리적인 거를 백단에서 연결해서 계속 러닝을 하는 그런 이제 AI 엔진이 되는데 그 엔진을 통해서 실제 연계되어 있는 호출 이것만 필터링해서 관리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논리적으로 구분된 파란색 선으로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만 관리할 수 있도록 이거를 이제 그룹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거를 이제 summariz를 해서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 이제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퍼스펙티브는 이 수많은 지금 점들로 이루어진 이 서비스들로 이루어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그 필요와 목적에 따라서 관련된 서비스만 묶어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그 이제 기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이거를 어떤 이제 단위로 묶어야 되는지 이제 고민을 하거나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서비스를 하는 단위 혹은 비즈니스를 하는 단위 아니면 환경적으로는 우리 그 개발하는 환경을 개발, 운영, 테스트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제 관리를 하시기도 하는데 그 단위로 묶는 것도 하나의 관점이 될 수 있는 거고 또는 이걸 이제 지역적으로 AWS에 어떤 존을 쓴다든지 아니면 아예 물류센터 이런 것들이 다 분류가 돼 있는 상태, 아시아, 미주, 유럽 이런 식으로 분리가 돼 있는 상태라면은 그 단위를 묶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점들로 이루어진 것들이 전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제 화면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퍼스펙티브 기능을 통해서 이 기준이 되는 서비스를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앞단과 뒷단에 연결된 서비스를 자동으로 관련지어서 선택을 하면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떤 특정 뭐 결제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물류 서비스 이런 단위로 묶어서 내 관점으로만 이 대상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설명드릴 그 기능은 파이프라인 피드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지금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을 했다면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사용하는 그 이제 스트래테지 그 방법 중에 하나로는 아마 CI/CD 파이프라인을 완성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될 건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그 툴링이 젠킨스라고 하는 툴링이 있을 겁니다. 그 비슷한 것들 많이 있죠. 그래서 인스타나는 그런 이제 그 릴리즈 마커라는 거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버전이 배포가 됐을 때 이 전후 상황이 어떤지를 알려주는 기능을 이 기능을 통해서 이제 도움을 드리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그 버전이 배포가 되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 이제 상태가 이전보다 갑자기 콜수가 확 떨어진다든지 동시에 에러가 갑자기 늘어난다든지 이러면은 그 새로 배포한 버전이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뜻이 될 것인데, 우리 운영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새로운 버전 배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면은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버전이 새로 배포가 됐을 때 문제가 있다? 그럼 빨리 인지를 하고 롤백을 할 수 있는 그런 판단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이 인스타나의 파이프라인 피드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인스타나는 1초 단위로 지표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 새로운 배포에 대한 영향도를 정확하게 아주 빠르게 알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동시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어플리케이션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인스타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신 건데요. 저희가 이제 오프닝에도 잠깐 또 말씀했지만 지난 4월에 이제 터보노믹을 인수를 하셨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어떤 IBM의 라인업에 어떤 좀 긍정적인 변화가 생겼는지, 또 터보노믹 자체는 좀 어떤 회사인지 어떤 솔루션인지에 대해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거는 이제 인스타나가 그 기능 중에 뭐 어떠한 뭐 애자일 환경에서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기능들을 몇 가지 뽑아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 어플리케이션을 성능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방금 설명드린 인스타나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성능 관리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수행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응답 시간이 어떤지, 그리고 에러가 있는지, 만약 에러가 있다면 그 소스 코드 단에 이제 어떤 부분인지, 그리고 튜닝 포인트가 있는지, 사용되는 쿼리가 뭐 지연이 걸리는 건지, 뭐 이런 등등의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포인트를 이제 잡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또 다른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되고 있는 리소스, 그러니까 자원에 대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어떤 이제 우리가 문제를 직면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공통적으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응답 시간을 이제 잘 관리하는 포인트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게 그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유는 원인은 이게 매우 어렵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관리를 해온 그 방법을 생각을 해보면 그 각각의 툴에서, 그리고 각 팀들이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연결이 서로 되지가 않은 그 단독적인 데이터를 서로 분석해야 되는 패턴이 위주였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 스택들은 비즈니스 요구사항이 많아질수록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이제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서로 경합이 일어나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관리에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그 인적적인 그 관리의 한계도 이제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발생을 하냐면 리소스를 오버 프로비저닝 하게 되는, 이제 초과 자원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어떻게 구조가 이제 스택들이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솔루션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지금 장표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맨 위에 있는 부분이 저희 이제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이제 계층들이 이 어플리케이션이 잘 돌아가게끔 하는 그 리소스 공급망들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스트럭처 서플라이 부분이 있고 그 위에 가상화 부분,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부분, 그리고 그 위에 뭐 컨테이너,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 위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포지셔닝을 하는데 각 그 계층이 필요한 리소스를 뭐 적당하게 얻을 수 있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이제 복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 더 이제 여기에 더 추가적으로 복잡하게 만드는 상황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동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이제 특징을 추가적으로 더 가지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지연이 발생되거나 각종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는 이유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도구들을 이제 고객분들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구들을 이제 사용할 때 패턴을 보면은 많은 도구들이 라인업이 되고 이거에 대한 수동 작업들을 다 세팅을 하고 그리고 유동적인 것까지 다 고려를 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그런 좀 불가능한 그런 환경적으로 구성이 불가능한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인스타라도 마찬가지지만 이 툴 자체에서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자동화 기능이 그래서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스택들은 너무나 많고 환경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이걸 사람이 다 일일이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화된 부분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IBM이 새로 인수한 터보노믹이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새로 소개해드릴 그 제품 라인업이 바로 이제 이 터보노믹이 되는 거고, 그 터보노믹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터보노믹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터보노믹은 2008년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번 올해 4월에 어나운스는 됐죠. IBM에 인수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나운싱이 됐고 6월 달에 공식적으로 인수 작업이 다 완료가 된 그런 제품인데 이미 10년 이상 그 비즈니스를 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고객층을 보면 지금 쓰여져 있는 것처럼 Fortune 500에서 3분의 1 정도가 고객층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고객이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아주 많고요. 그리고 이제 그 기술적인 검증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표로 보면은 2016년에 가트너에서 쿨벤더, 그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부분에서 쿨벤더로 선정이 되었고, 그리고 IDG에서도 버추얼라이제이션 매니지먼트 부분에서 탑 프로덕트로 선정이 된 정도로 아주 우수한 제품, 이미 널리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터보노믹이 이제 목표로 하는 부분은 어플리케이션이 지속적으로 다 이제 계속 성능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지속적인 확장 작업 그리고 자동화 그리고 성능에 따라서 자원이 이제 조정이 돼야 되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과도하게 프로비저닝 되는 그런 인프라 전환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최적화 그리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툴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가를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제품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리소스 관리, 그러니까 그 어플리케이션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한 할당된 리소스들이 효율적으로 할당이 되어서 돌아갈 수 있게끔 관리를 해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 기술 스택들 밑에 이제 하드웨어, 네트워크, 관리 툴, 컨테이너, 어플리케이션까지 이렇게 층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 터보노믹이 다 연계를 해서 지금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이 그 서플라이 체인, 저희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서플라이 체인을 완성을 해서 보여줍니다.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각각 그 엔티티들에 대한 것들이 다 디스커버 되어서 서로 연계되어 있는 그 맵 형태로 이제 보여주게 되는데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모든 스택들을 다 이제 터보노믹에서 감지를 하고 내가 이 어플리케이션이 잘 돌아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밑에 리소스들이 어떻게 할당이 되어야 되는지를 그때부터 이제 학습이 들어가고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보시면 그 기존에 이런 비슷한 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버추얼라이제이션의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툴들이 필요가 했기 때문에 툴들은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이는데 사실은 그 주체가 이제 다르다라고 보시면 돼요. 기존 툴들하고. 그러니까 리소스 사이즈의 판단을 기존에는 그냥 그 자원에서 예측을 해서 이제 자원을 할당을 하고 프로비저닝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 판단하는 기준이 어플리케이션 성능 상태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bottom to top의 어프로치라고 했다면은 지금은 이제 top down 방식으로 되는 것이고, 이 지속적으로 이 어플리케이션의 요구사항이 그 밑에서 돌아가는 그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성과 매칭이 돼서 이제 분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를 이제 관리자가 직접 하나씩 확인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터보노믹이 AI 엔진을 통해서 자동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데이터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AI 얘기를 하게 되면 인스타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AI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AI를 통해서 분석된 데이터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매우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계층의 자원 사용에 대한 이제 결정을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컨테이너 환경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사이징 같은 경우에는 그 컨테이너 사이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알려주게 되죠. 지금 메시지를 살펴보면은 scale up vCPU for container 이렇게 나오죠. scale up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할당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move container pod 뭐 A에서 B로 옮겨라. 이렇게 액션을 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만큼, 대체 언제 얼만큼의 스케일 아웃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스케일 백을 해야 되는지도 이 터보노믹에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같이 이렇게 가변적으로 스택들이 이제 사용되는 환경에서는 사실 이런 정보는 거의 필수로 알아야 되는 정보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 그 역할을 다른 툴들과는 다르게 터보노믹이 실제로 액션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면은, 자, 터보노믹이 이 서플라이 체인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스택들이 다 지원이 될까? 이런 이제 퀘스천을 가지게 되는데, 지금 이제 터보노믹이 지원을 하고 있는 그 스택들 구조를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라인업을 해봤습니다. 지금 가장 밑단에 보시면은 네트워크 부분, 뭐 시스코, 주니퍼 이런 것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스토리지, EMC, 네뎁, 델, HP 이런 것, 히타치까지도 스토리지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위에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퍼블릭 클라우드들, AWS, Azure 아니면 GCP, 구글 GCP 이런 부분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Red Hat, VMware,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SQL 서버나 아니면 AWS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각종 데이터베이스들, 그리고 뭐 Azure에서 제공을 해주는 데이터베이스들 이런 부분들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프로비저닝하고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요즘에 서비스나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부분도 지원을 하고 있고, 최종적으로 터보노믹이 데이터를 판단하는 기준이 어플리케이션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인스타나와 같은 APM 툴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래서 인스타나 그 이외에 다른 APM 유명한 툴들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택들을 다 가지고 계시면은 지금 터보노믹으로 다 연계를 해서 그 데이터를 이제 터보노믹이 이제 소화를 한 다음에 AI 엔진이 돌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사이징이 조절이 돼야 되겠구나, 사이징이 이제 뭐 내려도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화면적으로는 어떻게 이게 구성되어 있는지 간단히 몇 개의 그 스크린샷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실제로 다 세팅이 다 끝나고 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내가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돌아가고 있는 전체적인 인프라 환경 관련된 스택들이 지금 서플라이 체인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나의 어플리케이션은 실제로 어떤 스택들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중한 시간을 가져갈 수도 있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감지가 되었으면은 실제로 일정 시간 동안에 이제 그 러닝을 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 걸려요.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정확한 데이터를 이제 제공을 해주게 되는데, 이렇게 러닝을 해서 내가 지금 이 VMware에서는 어떻게 리사이징을 해야 되는지 각종 그 액션을 해야 되는 그런 데이터를 쭉 이렇게 화면에서 리스트업을 해줍니다. 그럼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처음에 이제 터보노믹을 도입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액셔너블한 데이터를 보게 되면 내가 이거를 바로 수행을 해도 되는지 아닌지 판단을 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체크를 한 다음에 체크박스에 클릭을 하고 이걸 액션을 하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실제로 뒤에서 액션, 리사이징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어느 정도 터보노믹이 제공해주는 이런 그런 스케일링에 대한 데이터가 확신이 든다라고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판단이 들면은 그때는 자동으로 스케줄링을 하셔도 돼요. 지금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한두 번을 검증을 해봤을 때 다 오케이. 터보노믹이 판단해주는 그런 리사이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전체적인 선택을 해서 얘가 주기적으로 더 이제 뭔가 오버사이징이 돼야 됐을 때 아니면 더 리퀘스트를 많이 처리를 해야 될 때 그때는 터보노믹이 판단한 기준에 더 사이즈를 늘려주자. 이런 걸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이런 환경이 뭐 꼭 VMware에서 그런 이제 동적인 그런 판단 기준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이런 것들이 어플리케이션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클라우드 환경이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코스트 세이빙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 비용 관련된 대시보드를 제공을 해주는데 지금 어플리케이션이 어떤 그 뭐 인스턴스에서 돌아가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용이 지금 얼마만큼 과금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줄였을 때 최종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용 세이빙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대시보드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터보노믹이 어떤 솔루션인지 또 실제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어떤 강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게 이번에는 좀 어떤 실제로 기업에 적용됐을 때 좀 어떤 효과가 있었고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좀 도입 사례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케이스 스터디를 두 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이런 코스트 세이빙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VM 환경에 대한 그런 이제 케이스 스터디도 궁금해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코스트 세이빙 관점도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두 가지의 케이스 스터디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시티뱅크입니다. 이곳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약 20만 VDI, 그리고 8만 5천 개의 VSI, 그리고 75개의 클러스터, 그리고 1만 5천 개의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아주 방대한 스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이 사실은 굉장히 뭐 당연한, 굉장히 오비어스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발생을 한 것 같은데 컨테이너 환경이 이제 급속하게 이제 늘어나게 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부분이 일단 어플리케이션이 잘 돌아가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단 넉넉하게 잡자 이렇게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버 프로비저닝을 하게 되죠. 이 부분도 이제 문제점으로 이제 그 직면을 하게 된 것 같고요. 시티뱅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이런 최적화를 하기 위한 많은 액션들을 취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결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확한 판단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제 수동 작업들을 많이 하는 비효율적인 작업들이 많이 이제 수반이 됐었고, 그리고 각 팀에서 사용하는 그 툴링들이 너무 많고 단일화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터보노믹을 도입을 해서 큰 효과를 본 사이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1,300개 정도 이상의 컨테이너 성능 리스크를 이제 바로 붙여서 돌려봤을 때 바로 이제 리스크가 어떤 부분인지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인지를 하게 됐고 실제로 그 인지를 한 다음에 이 노드를 활용해야 되는 그 빈도수를 그 50% 정도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리소스가 서로 경합되는 상황 그거를 이제 많이 줄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VM이 동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터보노믹이 이제 주게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 경합을 낮출 수 있는 그 자원을 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데이터를 많이 이제 터보노믹에서 제공을 해준 결과가 이제 나와서 시티뱅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비해서 아주 그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이 그 VM 환경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쉐브론, 그 에너지 회사이죠. 이쪽에서도 지금 터보노믹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금 10,000여 개의 VSI 그리고 7,000여 개의 애저 클라우드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는 환경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리소스의 경합이 있어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성능에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이 애플리케이션 경합도 문제이긴 하지만 이 애저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그런 과정에서 정확한 수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추측을 해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잉 프로비저닝이 이어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터보노믹 같은 경우에는 그 터보노믹을 도입한 후에 어떤 결과를 보게 되었냐면 어플리케이션 성능 문제가 이제 실제로 데이터가 보이기 시작했으니까 95% 정도 감소된 아주 놀라운 효과를 이제 보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배포된 이후에 약 한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자동으로 이제 수행될 수 있는 그런 세팅도 가능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작업의 이제 감소, 절약. 왜냐하면 기존에는 이제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많은 작업들이 있었는데, 지금 터보노믹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AI 엔진이 분석을 해서 어떤 것들이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지 이제 다 리스트업해서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동화를 시켰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효과적으로 줄어드는 이제 그런 효과를 보이게 되었고, 근데 비용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기존에는 비용적인 게 정확하게 칼큘레이션이 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금은 터보노믹으로 인해서 데이터가 확실하고 어떤 부분들이 세이빙이 돼야 되는지, 그 세이빙으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절약이 이루어졌는지가 명확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이만큼의 비용 절감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고, 실제로 그 기존에는 과잉 프로비저닝 된 그런 문제 때문에 낭비되었던 많은 스토리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이제 그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가져가서 쉐브론도 아주 터보노믹에 만족스럽게 쓰고 있는 그런 사이트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그 인스타나의 그 기능,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환경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능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아니면 VM 환경에서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돌릴 때 리소스 자원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토모노믹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IBM에서는 어플리케이션 중심, 어플리케이션 센트릭 중심의 이제 변화를 이루고자 하는 고객분들과 그 비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터보노믹을 인수를 해서 IBM은 이제는 이제 고객에게는 AI옵스에서 어플리케이션 그리고 인프라 관찰성에 이르는 AI 기반 자동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이제 유일한 이제 회사가 된 것 같고요. 그 인스타나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의 observability, 그러니까 관찰성, 그리고 성능 관리를 제공해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터보노믹 같은 경우에는 전체 스택의 가시성을 확보를 하고, 그 컨테이너에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환경의 모든 리소스를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게 되는 거고, 이 두 부분이 모두 인프라의 두뇌가 되는 저희 IBM 클라우드 팩4 왓슨 AI 옵스에 이제 제공이 돼서 최종적으로는 예측에 대한 데이터도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지금 그 로드맵상 그리고 있습니다.